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주식방송 UTV 제목은 주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DB 운영자들이나 DB 관리자를 위한 세션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 오라클 코리아의 박혜민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주로 얘기하실 건가요? 오늘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성능이랑 확장성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능들 5가지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여긴 지금 영어만 쫙 나가지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네. 짜증나 보이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예, 네, 핵심만.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작은 폰트에 영어만 나와 있는 것들. 자, 그러면 5가지 방법, 오늘 그 5가지 방법을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뭐 자동화라는 거는 꼭 DB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자동화가 많이 이제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튜닝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런 뭐 진단 튜닝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먼저 과거는 어땠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진단해주고 튜닝해주는 기능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먼저 그 전에 그런 기능이 없었을 때 어떻게 튜닝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성능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통 DBA들이 성능이랑 관련된 수치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능과 관련된 뭐 수치들을 수집을 하시고 특정 SQL이 너무 느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SQL의 플랜이 어떻게 풀리는지 뭐 플랜도 떠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모으셔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진단을 해내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네. 먼저 진단을 해내서 특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까지 진단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튜닝 방안을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예를 보시면 그 옵티마이저 인덱스 코스트 ADG라는 파라미터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인덱스를 탈 수 있는 그 경향을 저희가 조절하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SQL 문장들이 풀릴 때 인덱스를 좀 덜 탄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덱스의 코스트를 좀 낮춰가지고 옵티마이저가 그 실행 계획을 이제 판단을 해낼 때 인덱스를 타는 것의 비용이 조금 더 적게 하겠다라고 조절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SQL 문장들이 인덱스를 조금 더 자주 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스텝에서 그런 판단을 거치신 다음에 이제 DBA가 기본값이 100이었던 것에서 50으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튜닝 방안을 생각을 해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용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방안이 과연 맞았는지 혹은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시는 과정이 필요가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실제로 부하를 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체감하는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나를 이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3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었느냐를 진단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튜닝을 하겠다라는 것, 튜닝 방안을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에 검증하시는 이 3가지 기능 이제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튜닝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검증하는 쪽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죠? 검증하는 부분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DBA가 실력이 좋은 DBA라서 이제 튜닝한 방안이 잘 맞았으면 좋은 건데 검증한 결과 뭐 예상한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방법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예전 90년대만 이거 1번과 2번 같은 거 예. DB 튜닝 잘하는 사람이 되게 우대받는 엄청나게 우대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DB 튜닝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DBA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치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튜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몸값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대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물론 이제 네. 그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는 한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쪽에 자동화라든지 그런 쪽 얼마큼 진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예.
보시는 이 장표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에서부터 제공이 되는 자동 진단 튜닝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10G에서부터 소개된 기능인데요. 그 보시면 10G DB는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나 그래 관련된 수치들을 스냅샷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스냅샷을 찍고 그 수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저희 ADDM이라는 그 자동 진단 엔진이 그것들을 이제 진단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전 1시간 전의 성능과 1시간 후의 성능들을 계속 비교를 해서 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네. 혹은 뭐 특정 어떤 SQL 문장이 특히 뭐 리소스를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해내서 성능 이슈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주는 기능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실제로 그 DB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능을 높이고 또 확장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이제 튜닝하고 개선 방향 쪽이기 때문에 질문도 여러분들 평소에 그 DB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여러분 구매했던 여러 가지 것들 구체적인 거, 뭐 마이너한 것들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자세하게 오늘 질문해 주시면은 되게 서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 시간마다 스냅샷 찍는 것이 어떤 그 시스템의 부하 같은 건 별로 안 주나요? 어떤가요? 스냅샷을 찍는 것이 그러니까 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데요. 스냅샷을 찍는 것으로 인해서 뭐 부하를 많이 준다거나 그런 영향도는 많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스냅샷 찍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된 거잖아요. 예, 네. 진단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진단을 해내게 되면 네. 그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튜닝 방안을 예,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크게 뭐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튜닝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 SQL 문장을 이렇게 다시 고쳐 써보면 어떻겠느냐 네네. 이런 권고안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 예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덱스를 잘 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인덱스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식으로 억세스 패스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권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파티셔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던가 아니면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계산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수치가 통계치니까 통계치를 새롭게 수집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의 이제 권고안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DBA들은 그러니까 화면에서 그런 권고안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중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AI 뭐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처럼 그 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튜닝 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런 것이 그 뭐 버전이 달라질수록 시간이 가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버전업이나 이런 것이 되나요? 어떻게? 예, 버전도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 튜닝팩이 10G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11G를 거쳐서 현재는 12C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셀프 러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오라클에서 제시하는 그 튜닝 모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DBA들이 기존에 했던 튜닝 작업들이 기존에는 거의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거에 비견됐다면 네. 현재는 이런 그 권고안들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객관식 문제를 푸는 정도의 어려움으로 좀 쉬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튜닝 다 하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해봐야 돼,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튜닝 방안을 보시고 판단에 의해서 어떤 튜닝안을 이제 적용을 하셨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검증을 하셔야 되는 단계인데요. 네. 검증을 하시는 과정도 이제 자동화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어플리케이션 테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얼이라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그 녹화를 떠났다가 그것을 테스트하실 때 그 부하를 그대로 제너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기존의 부하 테스트 툴들이 성능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부하를 이제 근접하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쳤다면 RAT는 그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왔던 트랜잭션들을 그대로 재생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전체 부하를 다 제너레이션 해보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된다면 뭐 그러니까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SQL 문장들만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RAT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레알이라고 읽겠네. 아, 네. 네, 저희 제품 중에서 앞에 레알이 붙는 제품명들이 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어차피 모니터링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뭐 개선됐을 것 같은데, 그 예, 부분 좀 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이것도 앞에 리얼이 붙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네. 리얼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네. 앞에 RUEI만 따가지고 네. 루이라고 보통 붙이는 네. 솔루션인데요. 네. 여기도 리얼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성능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튜닝이나 진단 기능들이 사실은 DB 안에서의 튜닝, 그 다음에 DB 안에서의 성능에 그쳤다면 이 루이라는 솔루션은 그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동작하는 방식과 구조가 좀 다른데요. 이거는 DB단 안에서 작동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네. 실제 사용자랑 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그 오가는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단에서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스위치나 탭 장비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그 실제로 오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카피해두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DB 안에서 오래 걸렸던 시간뿐만 아니라 네. 뭐 네트워크 단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던가 사용자가 특정 페이지를 띄우는데 시간이 몇 초 걸렸다던가 이런 그러니까 전체 받아보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툴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DBA하고 예. DB 개발자나 이런 쪽하고 또 실제 현업 사용자하고 예.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앞부분은 사실 DB 측면에서만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DBA의 관점에 국한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 솔루션들은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고 좀 공유하실 수 있는 네. 부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RUEI를 쓰고 있는 사례로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뭐 통신사들처럼 중국에서 가장 큰 그 통신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회사에서 그 RUEI를 통해 가지고 그 본인들의 CRM 시스템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아까 운영하시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스템에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네, 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에러를 뭐 찾아낸다거나 또 에러를 찾아냈을 때 그 에러를 뭐 픽스하기 위해서 리제너레이션 하는 근데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실제로 그 사용자가 겪었던 그 패킷들이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시간대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러의 발생 위치를 찾아내는 시간이 이제 기존에 뭐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면 20분 정도로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루이 같은 솔루션들은 그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그 사용자들의 체감 성능이 정말 그 쇼핑몰의 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잖아요. 네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K 텔링크에서 운영하시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에서 앞단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시는 용도로 그 루이를 사용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것처럼 그 실시간에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우리가 다시 개발실에서 그걸 다시 그 제너레이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사용자 예.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다 녹화를 해두면 예. 네.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어프로치인 것 같네요. 요즘 보면 슬슬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쭉 하면서 요새 중국 쪽에 예. 사례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 자료밖에 없었는데 이게 중국 한자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보면 세상이 좀 바뀐다. 네. 예. 이제 자. 뒷부분에서 나올 레퍼런스에서도 또 중국 네, 레퍼런스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성능하고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아마
뭐 기사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방송에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도 그래서. 되고 예, 지식 방송에서도 많이 방송이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방송이 됐듯이 엑사데이터가 성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개선점을 많이 증명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10배에서 뭐 몇백 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능 개선에 관한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보시는 화면에 그 왼쪽에 그림이 이제 엑사데이터 머신인데요. 아시다시피 엑사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때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아키텍처를 기구성에서 제공하는 그 어플라이언스 장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랫부분이 이제 스토리지 단이고 윗부분이 DB 단, 그다음에 이 중간 부분이 네트워크 장비 단인데요. 네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토리지랑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까지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는데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성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엑사데이터가 이런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들 중에서 많이들 하신 말씀이 그러면 엑사데이터 구성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내가 하드웨어 다 사가지고 네네. 그대로 구성하면 성능 좋게 나오겠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엑사데이터가 이제 스토리지 단에서 제공하는 엑사데이터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사데이터가 성능상에서 큰 이제 효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장표에 나오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거기 예, 그 안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장표에 보시는 세 가지 기능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이 말씀드린 그 엑사데이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기술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고요. 네. 그래서 엑사데이터를 말씀드릴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인텔리전트한 스토리지다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많이 네.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스마트 스캔 기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스토리지 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담고 있다가 DB의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엑사데이터 스토리지는 그 DB가 전담했던 역할들을 스토리지 단에서 좀 분담하는 기능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달의 매출액을 썸한 것을 조회해보고 싶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 뭐 1월 달에 그 매출 데이터들 중에서 매출액 부분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쿼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스토리지 단에서 매출 테이블을 다 읽어서 DB 단으로 보내주면 DB 단에서 매출, 그러니까 1월 달 데이터를 판별 필터링 해내고 그 중에서 매출액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죠. 읽는 기능들을 DB 단에서 이제 전부 다 수행해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서 I/O를 할 때 이미 그 매출액 부분에 해당하는 칼럼만, 그다음에 보내버리는. 1월 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DB 단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테이블까지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예,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DB 단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성능 자체도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아까 이거 말고 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루이가 실제로 보면 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루이를만 쓰고 싶어 하면. 아, 루이는 네.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은 독립된 하나의 다른 솔루션이고요. 아, 네. 그래서 예, 루이만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예, 그렇구나. 꼭 오라클 DB가 아니라도 예, 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아, 루이에 좀 관심이 더 생기시나 이름이 봐요. 예뻐서. 좀 사람 이름 같은 예,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두 번째 엑사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기능은 예, 스마트 플래시 캐시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엑사데이터를 구입하시면 스토리지 풀랩을 구입하시면 스토리지 단에 그 플래시 캐시 메모리가 5.3테라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주 액세스가 되는 핫데이터라고 한다면 플래시 캐시에다가 자동으로 캐싱을 해두고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읽어오지 않고 캐시에서 바로 올려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자동 알고리즘 기능도 있지만 핫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빠르게 항상 서비스를 해야 되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 테이블들을
항상 난 캐싱을 해두겠다라고 수동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하이브리드 컬럼널 컴프레션 기능인데요. 그 기존의 압축 방식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칼럼 기준으로 압축을 하는 것, 그다음에 로우 로우 기준으로 기준으로. 압축하는 것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칼럼 단위로 압축을 하시게 되면 압축률이 좋은 반면에 성능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로우 기준으로 압축을 하시면 성능은 괜찮은 반면에 이제 압축률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개의 좀 장점들을 모아서 압축을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컬럼널 컴프레션도 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쿼리 모드, 그다음에 뭐 아카이브 모드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0배부터 15배까지 압축의 효과를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부터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소프트뱅크네요. 예, 많이 발표가 됐던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의 이것도 텔레콤 회사죠. 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 DW 시스템을 엑사데이터로 마이그레이션 하신 사례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DW 시스템이 테라데이터 36렉으로 운영하시던 시스템을 엑사데이터 3개 렉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이 있었지만 엑사데이터 3렉으로 기존에 운영하시던 DW에 비해서 8배에 해당하는 그 성능 뭐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SK텔레콤이 있겠고요. 네네. 또 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우리카드, 그래서 금융권, 뭐 통신, 제조를 막론하고 좀 업종에 관계없이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RAC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예. 우리 뭐 DB는 RAC인데 RAC를 좀 이렇게 뭔가 이게 확장성 면에서 예. 관점에서 RAC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예. 보시면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 중에서 RAC가 가장 오래 전부터 그렇죠. 제공됐던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RAC는 9i 때부터 제공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던 솔루션인데요. 보시면 RAC는 그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효과가 있는데 또 확장성을 좀 플렉서블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보통 시스템을 산정을 하실 때 그 뭐 5년 이후에는 비즈니스가 커질 것 같으니까 좀 시스템을 뭐 크게 가져가 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6노드로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을 좀 비즈니스가 커지면 단순하게 7노드를 이제 만듦으로써 확장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11G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확장성 측면에서 조금 더 그 성능상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노드를 추가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노드를 추가하면 노드 간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때문에 오버헤드가 커지지 않느냐. 그러면 확장해봤자 그러니까 확장 개수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11G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들끼리 저희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거를 캐시 퓨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과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선형에 가까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사례, 이거는 어떤 대학 사례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머큐리 유니버시티라고 그 호주에 있는 대학교 사례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교 쪽에서 그 성능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언제냐면 입시. 수강 신청하고 신청. 그다음에 네. 성적 조회 그렇죠. 기간이에요. 그래서 입시 때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네. 하나요? 네, 온라인으로 하죠. 예. 그래서 성적 조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이제 조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그 조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항상 피크로드를 기준으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큐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성적 조회 긴 시간에 이제 컨커런트 유저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사례고요. 그래서
그 RAC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노드에서 한꺼번에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동시 그 셀 커넥션 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좋아져서 그 뭐 7,500명의 학생들이 거의 1시간 이내에 모두 다 그 성적 조회를 마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RAC는 레퍼런스가 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죠. 크게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금융권이 아무래도 이제 동시 유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농협이 뭐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포노드 RAC로 코어 뱅킹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의 5,000 TPS가 넘는 트랜잭션을 커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메모리 DB. 예, 네, 요새 예. 인메모리 DB도 상당히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라클 인메모리 DB는 옛날에 타임스텐이라는 것을 인수했죠. 예, 그죠? 맞습니다. 타임스텐 제품을 인수한 제품이고요. 타임스텐이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그렇죠. 레퍼런스가 많았던 시스템 메모리 DB 중에 하나였는데 오라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DB의 성능이 좀 성능상에 뭐 고민이 있으시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시는 솔루션이 메모리 DB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디스크에서 읽어가는 것보다는 메모리에 DB를 전부 다 올려놓고 이제 서비스를 하면 시간상의 많은 단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실제로 타임스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리스폰스 타임을 줄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획기적인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메모리 DB를 이용해서 리스폰스 타임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기존에 뭐 데이터베이스의 응답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밀리세크 이런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타임스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네. 측정을 하게 되고요. 리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2 마이크로세크 내외, 그다음에 업데이트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7 마이크로세크 내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DB를 운영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안정성 측면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타임스탬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DB랑 연동을 하셔서 빠른 성능을 가져가시면서도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오라클 DB를 같이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이건요? 이것도 중국 사라. 예, 또 하나의 중국 사례고요. 네. 그다음에 시와테크라고 그 아마도 원웨이브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테크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냐 하면 그 방송사들에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VOD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VOD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하이 퀄리티 비디오나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네. 아무래도 방송사에서 여러 유저들이 뭐 동시에 같은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시와테크에서 그 타임스탬을 도입해가지고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고, 그래서 그 동시 사용자들 거의 267% 정도의, 그러니까 더 많은 동시 사용자들을 서비스할 수 있었던 결과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KTF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타임스탬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KTF에서 뭐 인증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휴대폰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 많이들 네네. 해주잖아요. 그 서비스가 현재 그 타임스탬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주 즉각적인 어떤 리스폰스 타임을 항상 예, 유지해야 예. 될 때, 그죠? 예. 약간 미션 크리티컬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은 이제 11G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기능들을 잘 예. 활용하면 또 이제 이것도 뭐 성능이라든지 확장성에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먼저 요즘 이제 데이터가 계속 뭐 빅데이터가 예, 늘어나고 예. 있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예. 그러면 어떻게 또 압축을 어떻게 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네,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G에서 뭐 11G 버전이 나오면서 많은 신기능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컴프레션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11G 이전에도 컴프레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Advanced OLTP Compression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압축을 하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압축해서 고민한 것들이 뭔가 이제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좀 예. 이렇게 중단되고 예. 그리고 다시 또 보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압축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OLTP 업무에는 압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압축을 네. 한다 해도 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정도 압축해서 보관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11G에서 제공하는 압축 기능은 OLTP 업무에도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구분하실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사데이터의 그 하이브리드 컬럼널 컴프레션 기능하고는 다른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엑사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능이 왜 OLTP 업무에도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그 기존의 압축 기능들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두고 네. 그 데이터에 뭐 업데이트 같은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들은 그냥 다시 압축이 풀린 상태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에만 적용하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어드밴스드 OLTP 컴프레션 기능은 그 실제로 압축한 데이터에 뭐 DML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압축된 형태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OLTP성 업무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뭐 테스트를 해보면 4배 정도의 압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실제로 압축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ERP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DB 테이블 10개, 제일 큰 거 네. 10개를 압축을 했을 때 성능이나 압축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가 이제 테이블을 스캔하는 성능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압축을 하게 되면 테이블 사이즈 자체가 그렇죠.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하나를 전체를 풀스캔 하는데 필요한 I/O 개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 측면에서도 이제 효과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그래서 압축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ERP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3배 정도의 3배 정도. 압축률이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고민하시는 DML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DML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OLTP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 정도의 오버헤드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액티브 데이터 가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솔루션이 액티브 데이터 가드예요. 그래서 액티브 데이터가 가드가 아무래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DR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R 솔루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능상에서 어떤 뭐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액티브 데이터 가드가 이제 액티브잖아요. 네. 그래서 DR 솔루션을 구축을 하시면서도 이 DR 시스템 쪽을 그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오픈해두고 쓰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1G부터는 그 피지컬하게 동일한, 그러니까 정말로 디스크가 전부 다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DR 솔루션이든 아니면 로지컬하게 동일한 DR 사이트를 운영하시던 간에 전부 다 이것들을 오픈하셔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DB랑 동일한 네.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오픈해 두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을 해두면 가지실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프로덕션 DB에서 그 레포팅하는 업무나 뭐 배치성, 그러니까 레포팅하는 업무나 백업 업무나 그다음에 OLTP성 트랜잭션이나 전부 다 운영계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셨다면 이제는 운영계랑 동일한 이미지를 DR 쪽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오픈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접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테스트라든지. 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백업 업무라던가 아니면
그런 뭐 레포팅용 업무는 DR 쪽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OLTP 쪽에서의 성능을 조금 더 이제 네, 많이 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오늘 이게 한국 사례는 하나도 없네요, 다. 예, 그 자료에는 해외 사례들이 대표적인 해외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네네. 한국 사례들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네, 드리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NG 이거 버스? NG 버스는 그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있는 버스 회사입니다. 버스 회사. 그래서 아주 심플하네, 이름이. 예, 이름만 보셔도 좀 어디 있는지까지 파악하실 수 있는 예, 그런 회사인데요. 예, 그래서 11G를 도입을 하시면서 컴프레션이랑 그 다음에 그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전부 다 사용하시는 사례고요. 여기가 액티브 데이터 가드로 이제 운영계 쪽 실제, 그러니까 운영계 프로덕션 DB는 오클랜드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DR 사이트는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떨어진 어디 위치에 네네. 있었대요. 이거를 컴프레션하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가지실 수 있었던 부가적인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압축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시게 되면 DR 솔루션으로 전달돼야 되는 그 로그 자체도 압축된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사이트 간의 그 밴드위스를 확장하지 않고도 그 DR 사이트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네.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운영하는 사례 중에 되게 재밌는 데가 그 애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 많이들 쓰시는데 네네. 앱스토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앱스토어에 실제로 붙는 그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R 사이트를 9개를 운영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용자들이 붙기 때문에 여기는 뭐 24시간 항상 바쁜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 리드를 한 작업들은 이 DR 쪽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계 DB를 가져서 9개의 DR본을 오픈해서 운영하시는 식으로 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DR이 단순하게 어떤 나중에 백업의 아카이빙을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 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쓰이는군요. 스토리지를 아카이빙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질문 먼저 하신 분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여러분들 좀 설문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또 설문에 응해 주신 분 중에서 아까 한 분한테 그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프트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준님, SQL 튜닝 검증 시 TK 프로프 말고 현재는 gather plan, statistics 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TK 프로프 이외에 CPU, 파싱, 엑스큐션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튜닝하는 얘기를 많이 드려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그 AWR 레포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전 그런 식으로 스냅샷을 찍어뒀다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좀 더 보기 편하신 형태로 그 수치들을 제공해주는 레포트 기능이 있고요. AWR 레포트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그 성능 측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한채님, 그 여기 오늘 자료는 나중에 일주일 뒤쯤에 다시 보기하고 같이 그 토크IT.tv에 가면은 자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한채님. 강인구님, 그 오라클에서 성능 진단 모델이 있는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성능 진단 모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EM에서 제공하는 그 튜닝 모델들에 그것들이 오롯이 녹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라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DB 타임을 기반으로 모든 성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B 타임이라고 한다면 그 DB에서 그러니까 리소스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각 스텝별로 그 DB에서 사용하는 그 시간을 산출해내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모든 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DB 타임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혜미 선생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아, 예. 저 HAE HAE MEE 점 예, PARK. PARK 오라클닷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물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거고 더 구체적인 나중에 더 추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여러분들을 여쭤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님 포린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의 성능 진단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8개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우는 2천만 건밖에 안 되지만 삭제하려면 5분 정도 걸립니다. 아, 예. 그 포린키로 많이 레퍼런스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근데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인지 알 수 없어서 제가 뭐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튜닝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예, 좀뭐 질문을 주시던가 그런 네네, 식으로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김종수님, 그 1월 빅데이터 셈에서 엑사데이터를 봤는데 국내 사이트에서 도입을 많이 했는지요? 어디가 도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엄청 많이 좀 되고 있죠, 지금. 엑사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몇 개나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30개가 넘는 사이트에서 예, 도입해서 오픈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사이트고요.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리테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강 패밀리마트에서 수발주 네. 시스템에다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카드라든가 그다음에 아직 오픈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계약한 대로는 뭐 그 하나 SK 네. 신한 네. 쪽에도 있고 예, 레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명희님, 타임스탠 DB는 오라클 DB처럼 타임 베이스로 장애 복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메모리 DB를 사용하실 때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메모리 DB가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 타임스탬 같은 경우에는 복구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그 구성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로컬에다가 파일 시스템으로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오라클 DB랑 싱크해서 구성하실 수 있는 방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그 오라클 DB랑 계속 그 메모리 DB랑 싱크가 되기 때문에 예,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분께서 유명희님께서 어드밴스 컴프레션 기능은 별도 유료 옵션인지요? 예, 이거 안타깝게도 유료 네, 옵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강훈님, 처음 설치 시가 아니고 이미 설치된 시스템에 RAC 구성이 가능하고 구성 시 문제는 없는지요? 예, 예. 이미 그러니까 싱글 노드로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RAC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인희님, 어드밴스 OLTP 컴프레션에 3% 이하의 오버헤드가 있다고 했는데 CPU나 IO를 통틀어 3%인지요? 또한 초기 적재 시 압축하고 추후 DLM 작업으로 업데이트 시에도 다시 압축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별도의 라이센스를 가져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있는지요? 네. 아까랑 동일한 질문이신데 일단은 그 어드밴스드 OLTP 컴프레션은 이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버헤드는 CPU 오버헤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IO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IO가 일어나야 되는 데이터 블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컴프레스를 하면 데이터 네.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IO 횟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적재 시에 그 압축을 해놓고 예, DML 작업으로 업데이트 시에도 다시 압축되는 형태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삼여님, DR 형태로 액티브로 가지고 가면 오라클 DB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예, 그러니까 DR
DR을 오픈해서 쓴다고 해서 뭐 라이센스가 추가로 차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액티브 데이터 가드에 해당하는 그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성준님 질문은 오늘 거하고 약간 좀 다르는데, 네, NoSQL하고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보다 서로 다른 거잖아요, 영역이 그죠? 예, 완전 좀 다른 솔루션이고요. 네. 빅데이터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NoSQL하고 RDBMS는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 다르죠. 그래서 NoSQL, 그러니까 RDBS가 뭐 다양한 이제 오퍼레이션, 복잡한 쿼리, 뭐 복잡한 조인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면 네. NoSQL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 기능만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죠. 큰 데이터 비정형적인 예, 우리 뭐 페이스북 데이터 같은 예, 거죠? 맞습니다. SNS 데이터나 뭐 퍼스널라이즈 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을 단순한 그렇죠. 처리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NoSQL입니다.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SQL이라는 것이 테이블 같은 것이 원래는 예전에는 파일 시스템밖에 없었잖아요. 예. 환경 DB 나온 것이 이제 뭔가 그걸 구조화시키고 뭔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고 예. 요즘 다시 SNS 되면서 다시 또 옛날에 파일이 또 한 거고 그죠? 예,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기업에 쓰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또 그런 테이블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 체계화된 네, 것들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인구님 오늘의 성능 문제는 성능 모니터링 툴 루이, 그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 엑사데이터, 데이터 압축, 액티브 데이터 가등 등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 튜닝 검증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좀 DBA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뭐 완전 무인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10년 전에 비하면 되게 좋아진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도 꽤 많이 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데 시간이나 네. 그런 노력들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활용하는 것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더 활용하는 것도 되게 더 중요한 예.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툴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고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툴의 효용성이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익숙한 것만 자꾸 찾게 되기 마련인데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KM님 ATS와 RTS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리얼 유저 아까 리얼 예, 유저 저 익스피리언스 experience, 이펙트. 루이 말하는 건가? 예. 와 EM은 틀린 건가요? 예. 예, ATS와 RTS는 뭐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RAT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좀 일단은 말씀해 주시죠. 잘 뭐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더 구체적으로 예, 약자가 네네. 제가 익숙한 약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루이랑 EM은 EM이라는 건 사실 오라클에서 디폴트로 들어간 제공하는 거죠. 그 관리 툴들 그렇죠. 패밀리를 전부 다 이제 네네. EM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요. EM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RUEI 말씀드린 그 제품이 네. EM 패밀리 중에 하나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EM 안에 이렇게 RUEI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예.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골라서 자기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디폴트도 있고, 그죠? 예. 네. 자, 강현호님, SAP ERP 시스템 운영 중인데 번들용으로 들어온 오라클에서도 설명하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번들 DB 중에서도 포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옵션들은 번들 DB에도 이미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셉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어떤 네. 옵션을 같이 구매하셨고 어떤 옵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번들 DB도 전환하셔서 옵션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강인구님께서 루이는 11G 이외 모든 DB에 적용 가능한죠? 그다음에 가격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가격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건 오라클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억은 안 있어요. 넘죠? 몇 천만 원대 아닌가? 억대가 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비싸진 네. 않습니다.
예, 그리고 11G 이외의 모든 DB에 적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 꼭 DB에 디펜던트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예, 11G DB 아니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루이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루이가 아무래도 기존의 그러니까 DB에 국한된 제품이 아니라서 네. 그 많이들 소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이재준님, 한국 거래소의 시세 증속에 대한 것으로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오라클의 코이런스가 적절한 솔루션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 거래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성능이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가 돼서 코어런스 아까 타임스탬 말씀하시는 거, 메모리 네네. DB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뭐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거 타임스탬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증권사 쪽에서 그 메모리 DB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꽤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양진영님께서 아까 루이가 웹서버와 왓스 DB 모두 관제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루이 솔루션 자체가 저희 DB 진단하는 기능하고도 연계까지 되기 때문에 두 솔루션을 연결하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재준님, 다이그노스틱 팩, 튜닝 팩, R8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EM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SQL 플러스를 사용해서 세 가지의 성능 개선 패키지를 모두 100%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이 세 가지 팩을 쓰면서 EM을 또 사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EM이라는 걸 또 사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팩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쓰시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웹 화면에서 그 기능들을 다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QL 플러스를 뭐 굳이 쓰시면 더 어려우실 커맨드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쓰실 수 있는 그 SQL 플러스로 다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EM을 따로 사지 않고 또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GUI 화면에서 쓰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장원님이 지금 되게 지금 뭐 루이에 대해서 가격대를 알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이것이 그 라이센싱이 어떤 식으로 라이센싱을 하는 겁니까? 루이는 그냥 그것도 뭐 CPU 아니면 뭐 어떻게 유저수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이가 설치되는 그 서버의 그 CPU 코어를 기반으로 라이센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조장환님은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그 오늘 게스트님인 박희민 선생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잖아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그죠? 네. 가격대를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억대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그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써보면.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네트워크 해서 다 그 패키지 다 하는 건데 그걸 갖고서 진단하기가 쉽게 되나요? 그래요? 일단 그 KPI에 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이 정도 되는 것을 뭐 설정해 내겠다. 그러니까 네. KPI를 설정하겠다.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네. 그 화면 안에서 실제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이라는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직접 보시면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트래픽이 전부 다 녹화가 돼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부 다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무섭다. 아무데나 이제 들어가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많이 하십니다. 네. 굉장히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길거리 가서도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본이건 아니건 다 이렇게 녹화나 예. 뭔가 기록이 남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점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빅데이터니 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유명희님, 펌프에서 컴프레션 옵션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컴프레션 룰은 얼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압축률은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뭐 4배 정도 평균적으로는 되는 압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뭐 일반적인 데이터를 암호화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좀 텍스트 안에 동일한 데이터가 많다고 한다면 압축률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겹치는 데이터가 너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재준님은 DB 보안 관점에서 루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양진영님은 루이가 또 보안상의 문제는 없을까 서로 상반되는 지금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예.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 루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유저의 행동들을 모니터링 해놔서 그래서 어떤 유저가 어느 시간대에 뭐 어떤 액션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안 감사 차원에서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루이가 완벽한 오딧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상에 문제가 없는지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사용자 액션들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안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패스워드나 개인정보 이런 것까지 녹화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루이에서 그러니까 펫킷을 녹화할 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뭐 별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지금 4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또 2님 또 끝내려니까 딱 질문하셨네. 2님까지만 받고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엑사데이터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와의 큰 차이점 무엇인지요? 인피니밴드는 공이 적용되어 있나요? 엑사데이터랑 오다는 네. 사이즈 면에서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엑사데이터는 정말 큰 시스템에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오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작은 시스템 DB 같은 경우에 적용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말 단순한 시스템용으로 제공을 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오다 같은 경우에는 엑사데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엑사데이터에서만 퍼포먼스 측면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좀 기능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안 한 분들한테도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박혜미님 오늘 처음 게스트 나오셨는데 제가 빈말이 아니라 오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또 아주 여유 있게 방송 앵커처럼 아주 잘하셔가지고 다음번에도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박혜민 선생님께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알죠? 맨 왼쪽 상단에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거 있죠? 그거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에티켓, 숙녀한테 온라인 에티켓. 네. 여러분들. 보시죠. 예.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로 하죠. 예, 오늘 좀 이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준 조장관님, 손들기 버튼이 아니라 거기 손들기 버튼에 딱 누르면, 오른쪽 그러면 박수 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네. 그걸 하시면 됩니다. 박수 치는 이모티콘. 그걸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이준 성님 잘하시네. 아내리님도 잘하시고. 다음부터는 여러분 다음번 시간에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